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 종목이죠. HLB 테라피틱스의 안경 대표가 RGN259 관련해서 신경연성 각막염 NK 치료제 가운데 게임 체인저 기대감이 높은데요. 6월 말에 이제 발표 예정인 탑9 데이터에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이 테라피틱스가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장중에 좀 올라와서 21일 평선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 연봉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차트상으로는 HLB 쪽에서는 가장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장중에 21일 평선 가격이죠. 7,600원 정도 부근, 어제 7,72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였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7,600원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정규장 아침에 고가를 넘어선 흐름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안기용 이제 HLB 테라피틱스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진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의 이력을 보시게 되면 진양구 회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 바이오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67년생이니까 진양구 회장보다는 한 살 좀 어리죠. 한국외대 이제 국제무역. 그러니까 국제무역 이런 걸 중심으로 했죠. 은행 쪽에도 있었고, 과거에 넥스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IT 쪽에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랜드 쪽에 재무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약진통상에서 전무. 그러다가 이제 HLB 쪽에서는 2020년도에 이제 부사장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 테라피틱스를 인수한 게 이제 HLB가 2021년도죠. 이러면서 이제 테라피틱스 쪽에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N259 NK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은 판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옥사베이터를 능가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약이 이렇게 많은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RGN259가 NK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6월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봅시다. 요게 이제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시각안전안과연구학회, 아르보는 2017년도부터 과거 이제 G3BNT일 때 안구건조증으로도 계속 이제 이 RGN259 관련해서 임상 발표도 하고 이제 공개도 하면서 계속 이제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여기에서 만난 글로벌 빅파마의 사업개발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레벨의 어떤 이제 임원하고 이런 이제 워딩을 이제 서브 이제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제 달았던 기사인데요. 당시 그간의 노력이 보장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런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도 이때는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NK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어떤 입장에 있다가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NK를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RGN259의 어떤 티모시 메타4 기전은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전 아르보 회장의 어떤 긍정적인 이제 워딩이 있었다. 그만큼 RGN259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도 저희 쪽에 먼저 접촉해서 탑9 데이터가 나오면 요거는 이제 IR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 그만큼 이제 NK 치료제는 지금 이탈리아 돈페사밖에 약이 없는 상황이고, 돈페사가 매출액이 미국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로 1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기타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경쟁 약물의 부상은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돈페사마저도 최근에 태도를 바꿔서 미팅을 제안했다. 상당히 이제 관심이 끄는 약물이고 데이터 발표를 임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가 지금 좀 안 가서 그렇지 관심도는 좀 높은 상황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티모신 베타4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인성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전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들이 이제 상처 치료라든지 세포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항염 관련되는 부분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제 43개 정도 모여가 있는 내인성 단백질로서 이 세포를 성장시킨다든지 뭐 이동한다든지 뭐 분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안구건조증도 하고 그 다음에 NK 치료제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체 내에 있는 자연 물질이다. 자연 뭐 몸 안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걸 이제 외부로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거니까 면역 반응이 없으니까 부작용이 좀 덜하겠죠.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축적되지 않는다. 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알제니오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환자 투여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면서 조만간 이제 락업 과정 이후에 이제 탑라인 결과를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고 분석을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 락업 과정 전에 뭐 수집 클리닝 과정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눈가림을 뭐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6월 말 정도 내에서는 탑라인,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했네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관련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이제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NK는 각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돼. 우리 몸에서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위가 보면 뭐 크게 큰 조직은 아닌데요. 가장 몸 안에서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막이 이제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외부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뭐 눈물도 흘리게 되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제 보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제대로 뭔가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이제 공급하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그러면 뭐 손상되면 이게 이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제 감염이 된다든지, 궤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피 쪽이 이제 뭐 허물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패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멜팅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예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력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만 6만 명 이상의 이제 환자가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조대 가까이로 계속, 그러니까 눈질하는 그 고령화와 같이 이제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시장은 증가되는, 과거에는 틈새 시장에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NK 관련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도 유병률이 높아지니까 이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NK 치료제로 지금 성인되어 있는 게 이탈리아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가 유일하고, 여기는 6회 정도 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알제니오구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점안하는, 그러니까 점안 횟수도 이제 좀 작은 부분들이고요. 약값도 여기는 1억 5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약물인데, 상대적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그 인공 눈물처럼 이건 이제 5회네요. 3회가 아니라 5회 정도를 할 수 있으면 투여 기간도 2달이 아니라 1달 정도니까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편의성이, 그러니까 제형의 어떤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년 이내로 이제 승인이 받아지면은 그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기존의 옥사베이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티모신 베타4 기반에서 추가적인 어떤 적응증이 안구건조증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질환인 윤부줄기세포 결핍, 어제 설명을 좀 해드렸죠. LSCD 관련되는 부분. 윤부란 말은 여러분 눈 보시면 그 흰자와 검은자의 경계선 부분이 윤부입니다. 흰자와 이제 검은자 부분이 이제 윤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줄기세포가 한 5% 내외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생이 뭐 안 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줄기세포 손상하면 이 각막에 이제 결막세포가 침투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여기도 또 실명으로 이어지는 희귀질환이다. 여기는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실험에서 이 독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요.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6월 말에 탑라인 데이터가 좋으면 아예 이제 반환 의무가 없는 업프런트 피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은 이제 전체 계약금의 한 5% 정도 이상을 주느냐, 이하를 주느냐, 그게 이제 빅파마가 이 약물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높을수록 주가의 반응률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고령화로 안과질환에 관련되는 부분은 많아지게 되고, 눈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형이 중요하냐면 눈에 이제 주사를 맞는다면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저만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료제 확장 시장에서는 제형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들이 대부분 눈 안쪽에다 직접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니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뭐 공포스럽습니다. 심리적 저항이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만제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도 이제 항반변성 관련되는 대부분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이니까 주사기 형태잖아요. 예, 항체니까 이 부분들을 제형 변경에 도전하는 어떤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테라피틱스의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뭐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6월달 재료를 앞두고 거래량만 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테라피틱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